겨울밤 체감온도 영하 30도. 숨을 들이마시면 폐부까지 얼어붙을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런 날씨엔 아무리 건장한 어른이라도 길거리에 10분 이상 서 있기 힘듭니다. 남한의 밤은 따뜻한 보일러와 두꺼운 이불이 당연한 일상이지만 전기가 끊긴 북녘의 밤은 그 자체로 거대한 냉동고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무자비한 겨울밤이 찾아오면 거리에는 가장 작고 연약한 그림자들이 나타납니다. 제 몸집보다 두세 배는 큰 누군가 버린 어른의 낡은 속옷을 주워 입고 까맣게 때가 탄 얼굴에 퀭한 눈을 한 아이들. 우리는 이 아이들을 꽃제비라 부릅니다. 따뜻한 남쪽을 찾아 날아가는 제비처럼 떠돌아다닌다 하여 붙여진 슬프고도 기묘한 이름. 하지만 이 북녘의 제비들에게는 날아갈 따뜻한 남쪽이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국가가 버리고 어른들이 외면한 거리에서 오직 서로의 체온 하나에 기대어 죽음 같은 밤을 버텨내는 가장 작은 생명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추적합니다. 꽃제비들의 하루는 해가 뜨는 장마당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들의 직업은 기다림과 훔치기, 그리고 주워먹기입니다. 장마당 국수 매대 앞. 아이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음식을 먹는 어른들의 입과 손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누군가 실수로 옥수수 국수 가락 하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 3명, 4명의 아이들이 짐승처럼 흙바닥으로 몸을 날립니다. 석탄재와 흙먼지가 뒤섞인 국수 가락을 먼저 입에 넣는 자가 오늘 하루의 승자입니다. 아이고, 이 쥐새끼 같은 놈들. 상인의 빗자루질과 매몰찬 발길질이 날아오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맞아서 아픈 것보다 굶어서 찢어지는 위장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장마당 바닥에 떨어진 배추 시래기를 줍고 누군가 먹다 버린 사과 심지를 훔칩니다. 이 아이들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에선 구걸로 얻을 수 있는 동정심마저 말라버린 지 오래니까요.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짐승이 되는 법을 택한 북한 사회의 가장 처절한 생존자들입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이 아이들을 더 두렵게 만드는 진짜 공포는 장마당에 어둠이 깔리고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바로 밤이 찾아올 때입니다. 모두가 돌아간 텅 빈 거리. 영하 30도의 칼바람을 피해 아이들이 모여드는 곳은 평안남도 평성역 대합실입니다. 말이 대합실일 뿐 난방은커녕 유리창마저 깨져 있어 매서운 외풍이 그대로 들이치는 차가운 콘크리트 학스입니다. 밤 10시. 7, 8살부터 많게는 10대 6살까지 10여 명의 꽃제비들이 옆구석에 모여듭니다. 이들에게 이불은 없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박스 쪼가리조차 사치입니다. 이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난방 방식은 바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린 아이를 가운데에 눕히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이 그 위를 겹겹이 포개어 덮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강아지들이 서로의 몸을 포개어 체온을 나누듯 아이들은 서로의 냄새나고 더러운 몸을 꽉 끌어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뼛속 시린 냉기를 번갈아가며 몸으로 막아내는 눈물겨운 연대입니다. 야, 잠들면 안 돼. 눈 감으면 죽어. 가장 나이가 많은 대장아이가 밤새도록 동생들의 뺨을 때리고 흔들어 깨웁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몸으로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잠이 든다는 것은 곧 동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얇은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한기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옆에서 함께 온기를 나누던 10살배기 동생이 아침이 되어 흔들어 깨웠을 때 뻣뻣하게 굳어 영영 눈을 뜨지 못하는 일. 이 끔찍한 비극은 북한의 겨울 역전에서 매일 아침 벌어지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죽은 동생의 몸에서 그나마 멀쩡한 겉옷을 벗겨내 자신의 몸에 걸치고 다시 장마당으로 향합니다. 생존 앞에서는 슬픔조차 사치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처절한 생존마저 허락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새벽 1시,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안전원들과 규찰대가 역 대합실로 들이닥칩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당장 기어나가지 못해. 거친 군홧발이 서로를 껴안고 선잠에 든 아이들의 배와 머리를 걷어찹니다.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시각적 오물. 이것이 북한 당국이 꽃제비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당 간부들이나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게 치워버려야 할 성가신 존재들이죠. 구타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은 어둠 속으로 더 깊고 캄캄한 골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신발이 벗겨져 맨발로 눈밭을 달리는 아이의 발자국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망친 아이들이 멈춰 선 골목 끝. 그 아이들의 시선이 닿는 곳, 언덕 위에는 어둠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붉은색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조선노동당사, 그리고 수십 개의 투광기가 비추고 있는 거대한 김일성 동상입니다. 온 나라의 전기가 끊겨 수백만 인민이 암흑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체제를 선전하는 동상과 당사는 수백만 와트의 전기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이며 24시간 찬란하게 빛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등하고 인민을 사랑한다고 선전하는 나라. 그 국가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장 어린 인민들은 쓰레기처럼 쫓겨나 얼어붙은 하수구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 거대한 빛과 웅크린 작은 그림자의 잔혹한 대비. 이것이 북한 체제가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비극적인 민낯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어디에 있냐고. 아버지는 굶어 죽고 어머니는 살기 위해 중국으로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혹은 탄광에 끌려갔거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버림받고 싶어서 거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배급을 끊고 책임지기를 포기했을 때 가장 먼저 부서진 가정의 파편들이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오늘 밤도 북녘의 매서운 칼바람은 불어올 것입니다. 평성역 구석 어딘가에서, 해산의 캄캄한 뒷골목 어딘가에서 아이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서로의 마른 등뼈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동안 이 작은 제비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신음 속에서 소리 없이 차갑게 굳어갑니다. 우리는 이 화려한 평양의 야경 너머 그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가장 작고 낮은 숨소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봄이 오면 제비는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가지만 북녘의 거리에 갇힌 이 어린 제비들에게는 과연 영원한 겨울을 끝낼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북녘의 진짜 모습, 그 잔혹하고 애달픈 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함께 가슴 아파해 주셨다면 잊지 않기 위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녘의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